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287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새해 첫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새해는 인사하죠? 시작했는데 우리도 같이 할까요? 네, 자, 형님들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국회 운영위에서 이제 드디어 청문회는 아니었고요. 운영위원회 청문회라고 이제 부르는 거지. 부르는 재미삼아. 건가요? 아니 네, 청문회가 재미삼아. 아닌데 청문회처럼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승리한 거예요, 이거? 뭐 승리 이전에 정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은 고맙습니다 하고 정말 인사해야 됩니까? 정말 고마워요. 네. 왜냐면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막 김태우만 보도하고 앉았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선은 이렇고 후는 민주당이라기보다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준 거지 나경원 대표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냐고. 그래서 본 거야. 공격하는 자한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들었고 그게 앞뒤 관계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임종석 조국과 민주당 의원들의 고변도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제 객관적 판단이 나오지. 모든 언론이 특히나 이 청와대를 그렇게 공격하던 언론들이 이제는 얘기를 제대로 쓰고 있네. 앞뒤를 보니까. 이제 제대로 쓰면 마음에 듭니까, 이제 언론이? 아니 그보다도 누가 하나 팍 질러갖고 막 소용돌이를 치면 다 거기에 휘말려 가는데 사안을 좀 있는 그대로 좀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뭔가 좀 진실에 사실에 가까워지니까. 논조가 확 달라졌어요. 뭐가 사실이야? 아니, 그러니까 넘어가지 좀 말아요. 아니, 앵커가 중립을 지켜야지 뭐. 갑수형이 좀 볼 들어봐. 때, 갑수형이 볼 때 사실에 네, 가까워진다니까 그러니까 김갑- 언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얘기해보라고. 김갑수 아니고 이게 지금 청와대가 요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만말씀이에요. 나는 오히려 운영위에서 자한당의 공격이 제대로 잘 안 맥힌 게 요게 청와대로는 이게 이제 반대로 이제 아킬레스건에 세용지마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대로 맥혔으면 여기서 난타를 맞고 그냥 어떻게 법률적으로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었을 수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난타를 못 맞았기 때문에 전술에는 이기고 전략에는 실패했다. 다시 말해서 운영위는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어떻게 나와요? 특검 가자고 지금 자한당에서 나오고 있잖아. 특검하고. 자, 특검을 가면은 이제 특검을 안 가고 운영해서 얻어 터지고 말았어야지. 이제 분풀이 다 했으니까. 얻어 터지면 특검 더 가죠.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자한당 의원들도 힘이 좀 빠져가지고 지금 한 건 했다고 그러고 큰걸 치고 이제 대충 봐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독일 써가지고 특검으로 간다고. 특검으로 가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신재민 차관 뭐 계속 기자회견 나오고. 신재민 차관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사무관. 네, 신재민 그 차관분은 차관도 있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맞아. 사무관 거기는 이번에 조선일보 폭로한 기자 거. 출신이고. 김태우 건 이거 그다음에 또 나왔죠. 우윤근 그 증인 장모 씨 또 폭로가 나왔어. 네. 이제 이거 특검 가면요 무너집니다. 두고 보세요. 짧은 전술에는 이겼지만 전략에는 임종석 조국이 실패했다. 특검이 가겠습니까? 자, 제가- 특검 안 한다고 보는데. 애잔하다. 특검 그걸 가. 정신승리라고 그러는데 참 애잔해. 네, 이제 김태우 감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김태우 감찰관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될 게 여기 국회에서 조국이 이겼냐, 임종석 이겼냐, 뭐 자한당이 이겼냐 이런 개념은 의미가 없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김태우 전 감찰관이나 그 위에 박형철 씨는 또 자기 친구 거를 조사해서 자기 친구니까 알려주잖아요. 네. 이제 그만해라 뭐 그런 것도 네, 있었죠. 뭐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거 다 나오고. 왜 김태우 씨라는 분이 자기 친구 건설업자 건을 이렇게 싸고 돌 수 있었을까? 싸고 돌려고 노력을 했었을까? 자기가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완장을 찬 거죠. 그 완장을 차게끔 해준 사람이 핵심이 책임이 누구냐? 조국이냐 임종석이냐의 문제는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지만 적어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탈법적,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DNA도 없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했고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 친구의 뒷사업 배를 봐주기 위해서 수사 받고 있는 친구를 뒤를 봐주기 위해서 경찰서장을 찾아갔고 이런 내용을 그 차 상급자나 최종 책임자가 모르고 있었다면
시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모르고 있었다면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최고 통치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권에 대해서 존중이 되는 거지. 일선 서장이 전화해서 청와대 직원이냐고 확인했을 때야 겨우 인지했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네. 그게 되냐 이거죠. 청와대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이거죠. 청와대가. 그거 하나만 해도 관리 옷 벗어도 소홀에 한참 대해서. 벗었어요. 청와대에서 관리를 요 책임만으로도 조국 수석은 옷을 벗어야 된다. 아니 정부 안 이런 얘기죠. 되겠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관리를 철저히 잘한 거죠. 이거는 김태우 아, 건에 관리를 대해서. 잘한 겁니까? 잘한 거죠. 소홀한 게 아니고. 잘한 거죠. 이제 제 나름의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거는 생각보다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구성 과정에서 원래 IO라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그 감찰 기능을 하는 네, 요원들이 뭐 국정원에서 몇백 명이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다 없애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같은 거를 하도 여론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데 과거에 굉장히 독재 정권 때 굉장히 아주 나쁘고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 박종진 친구가 누군지 술 전화 어디 하는지 뭐 하여튼 사사식 한 다음에 그걸 김태우가 보도를 했다는 찌른단 거죠. 말이에요. 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그런 행위에 가담을 했거나 생각할 수가 일부라도 없습니다. 있다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당장 배신감을 느끼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제 타도의 행동을 하죠. 근데 요는 민정수석실에 이제 감찰반은 8명 구성이 조국 수석 말에 의하면 법무부에 지원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파견을 받은 거죠. 일정한 심사 요건. 거기에 이제 김태우 씨도 들었는데 청와대 제일 잘못이 있다면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박근혜 정부와는 전혀 다른 청와대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이 뭘 하는 업무 기관인지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시켰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왜냐하면 안에 지금 사람 잘못 쓴 거는 지금 책임이죠. 드러난 모든 문제는 뭐냐면 김태우 씨가 이전 정부에서부터 해왔던 일들, 이명박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때 해왔던 일들, 뭐 여러 가지 첩보를 수집을 한 다음에 거의 마구잡이로 했던 것들. 사실은 직무감찰에 범주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에 해당 뭐 사촌 이내 대통령 친인척 뭐 범주가 네, 있잖아요. 그걸 넘나들면서 하면서 첩보를 올리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다 계속 묵살하다가 자르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여서 김태우를 이제 자른 사건이죠. 아니죠. 그리고 김태우가 잘린 이유는 경찰서장이 우리 아니, 저쪽에 아는데. 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잘렸지. 아는데. 그 전에 보고 올라왔을 때는 안 잘랐다는 거예요. 안 잘랐으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보고 올라왔을 때 그 보고서를 읽고 즐기거나 적절하게 어떤 그 참고 정치상으로 받아들인 거.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개론을 추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르려면 그때 잘랐어야 되는 1년 거예요. 4개월 동안 안 잘랐어. 안 잘랐다는 거예요. 1년 네, 4개월.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1년 4개월 동안 어찌됐든 보고 시키는데 계속 올라갔어. 김태우 수사관이 100여 건을 올렸어요 그동안. 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네. 무슨 2017 년도. 신동아에서 올라온 것도 첩보라고 아니, 어찌됐든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된 중요한 사안들이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 100억 건.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갖고 자기가 인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청와대 일단 나갔을 때 거기서 검찰에서 했던 여러 가지 조사 사항들 하여튼 리스트 모아놓은 거 이런 걸 갖고 이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만일에 조국 민정수석이 자리에 있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청와대 법무부 추천으로 수사관으로 들어왔다. 보고서가 이런 게 올라왔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문재인 정부 엿먹이려고 하는 짓이야? 이거 간첩 아니야? 민간사 차람 완전 안돼. 이게 뭐 하는 짓이라고 잘랐어야죠. 바로 잘랐어요. 그때 잘랐어야 되는데 바로 그거를 초기에 그냥 1년 반 동안에 그 딱 보고서를 보고 갖고 나왔을 충분히 정부 내에서는 썼다는 거예요. 이게 회색 지대라고 지난번 방송 때 얘기했었는데 그런 정도로 참고사항 했다는 거예요. 더 빨리 잘랐어야 된다 이런 왜 거죠. 만일에 경찰서장이 이런 사람이 청와대 직원이라고 우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사람 수사관 맞나요? 감찰관 맞나요?고 청와대에 전화 들어가고 난 다음에 뜨거라 싶어서 그때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우 사건 본질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많이 토론했으니까 그거보다 이제 운영위 얘기 아니에요? 운영위에서 뭐 김갑수는 이제 이거 나경원 대표가 잘 판을 열어줘서 잘 방어했다 그러는데 뭘 방어한 거야? 우기기만 한 거지. 조국과 임종석이 잘 우겼다. 예? 진실을 외면하고 그냥 뻔뻔스럽게 우겼다가 승리야? 그러면 도둑질 해놓고 또 우기면 승리야? 특검으로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은 운영위에선 뻔뻔스럽게 잘 연기를 잘했다. 우겼다. 모른다. 우겼다. 이거 그럼 연기 잘했다. 연기 대상 주면 되는 거예요. 좋았어. 그걸로 좋았어. 그리고 잠깐만. 연기 대상. 연기 대상 주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특검으로 가기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홍영표 나는 이분 나 자세히 봤어요 그날 운영이
처음서부터. 원내대표, 야.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어떻게 상임위 위원장 진행을 그 따위로 해는 사람이 어딨어? 자, 그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교묘하게 진짜 치사하게 그 진행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네. 저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무슨 이렇게 보인 색안경을 건데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이거 색 그러잖아. 들어갔냐 안경에? 이거 색 들어갔어? 색도 안 넣고 색을 그리고 넣었으니. 민주당 운영위원장이 당연히 민주당 편 들고 일방적으로 해야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서로 하려고 한 거죠. 박정희 씨. 어느 정도에 해야지. 이번 그 운영위에 하이라이트네 하나 내 네. 기억 속에 하이라이트를 하나 할게요. 이만희 의원이라고 있죠. 네, 자한당 알고 의원. 있습니다. 네.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료를 보여줘. 이게 뭐냐니까 문재인 정부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고위직들을 이렇게나 찍어내기를 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딱 뭐 하나 떴죠. 김정주라는 정말 이번에 이 운영이 스타가 된 사람이죠. 여성이고 뭐냐면 환경부 산하 기관장이에요.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면서 방송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지금도 약을 먹지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힘들었다는 하소연을 막 하고 자기는 쫓겨났어요. 이랬어. 바로 나왔어. 쫓겨나다니요. 임기 만료하고 그다음에 이 퇴임사다 하고 그리고 나왔는데요. 임기 이게- 만료하고 나온 거 맞아요? 임기 마쳤고 맞아. 퇴임사도 했고 근데 왜 울고 쫓겨났다고? 그러니까 아니,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거짓말이 그러니까 아니 아니라- 들어보세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내 얘기 좀 마무리 좀 해주세요. 마무리하고. 지난 정권에서 임명했다고 그래서 부당하게 쫓겨난 사람이 많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리스트를 만들어서 딱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네. 정년퇴직을 했거나 임기 만료로 해서 자동 그만뒀거나 그 다음에 인사처리돼서 교체가 됐거나 하는 사안들이지. 아니 누가 봐도 부당하게 이명박 정부 때 막 찍어내기 쫓아내기 하듯이 그런 사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부에서 이 해촉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오히려 너무 그러지 않았더란 말이에요. 그냥 너무 안 그랬다. 자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지위 보장, 임기 보장을 다 했더란 말이에요. 그게 운영을 통해서 많이 드러난 거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네. 저 김갑수 그가 이제 한쪽만 본 건데 뭐냐면 임기 만료됐다고 해도요. 이게 그 리스트에 보면 그 네. 리스트에 보면 이제 반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쫓겨낼 저는 왜냐면 저건 전 정권 측하고 가까운 사람이 쫓아내야 되는데 버티고 있는 거야. 반발 이런 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각종 누가 버텨요? 김정주 씨가? 아니 김경주든 네. 누구든 거기 리스트에 있는 반발이라고 쓴 사람들은 네. 일단 나가라고 사인을 시그널을 줘요. 시그널을 근데 주는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권이 나가야 되는 거야. 바뀌면 정권 바뀌면 알아서 당연히 정무직들은 그만둬야지. 뭐 정무 근데 그거 버티는 거야. 낙하산으로 어차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 좀 나쁜 할게. 소리지. 아니 근데 박근혜 정부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부도 아니, 조용히 해봐. 바뀌면 나가야죠. 박근혜 정부 때도 버틴 사람들이 있었어. 알잖아요. 많았죠. 뭐 많았잖아. 국립극장.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부라 그랬잖아 제가. 다 그래서 어느 정부라. 버티면은 이제 반발 이렇게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 그래 반발 그 리스트에 적은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김정준지 뭐지 그 사람은 임기를 채웠다는 거야. 왜냐면 나가라는 사인을 줬는데 안 나가고 계속 버틴 거야. 그리고 눈물의 취임사를 한 거예요. 퇴임사를. 그리고 왜냐면 그동안에 가진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버텼다. 그게 얼마나 그건데 그걸 갖다가 아니요. 임기를 다 채웠다고 해서 임기 사찰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만료 이전에 계속 나가라는 그렇지. 압력을 받았지만 난 끝까지 버텼다 이거. 채웠다. 그 김정주 씨가 너무나 놀랍게도 자유한국당 이전의 당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뭐 23번인가 그래요. 네네. 그래서 비례대표 숫자가 안 돼서 저 순위가 안 돼갖고 의원은 못했지. 네. 하지만 출마자죠. 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뭐야? 후보자죠, 후보자. 비례대표 후보자. 비례대표 후보 정치인이란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도 있는 정치인이고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지금 버텼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자신이 정권이 바뀌는데 전 정권에 그 정당의 비례대표 이제 순위를 기다리는 그런 정치인 신분이고 민정수석과 청와대 비서실이 과연 청와대 사찰을 했느냐 안 했냐, 민간인 사찰했냐 안 했냐, 이 얘기가 좀 이번 이상하게 빗나갔어요. 국회 운영위의 청문회 요건이었는데 핵심이죠, 핵심. 그런데 나와서 그런 닥질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만희 의원이 실수했네요. 아니요, 그런 이게 핵심에서 벗어나 빡빡이서 버렸네. 해주니 네. 조국 민정수석이나 임정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웃죠. 네, 민주당 측에서는- 행복한 얘기예요. 네. 네. 왜 그러면 김태우 수사관이 조사관이 그렇게까지 보고서를 올렸을 때
그러면 당신네들은 100건의 보고서를 받는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걸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고 그걸 알았는데 왜 그럼 1년 4개월 동안은 인사조치를 안 했느냐. 왜 갑자기 경찰서장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인사를 급히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왜 조국 수석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관리 책임이거든요. 관리자라는 게 뭐예요? 관리 이런 질문을 했어야 책임이잖아요. 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을 앉아 있는데 뭐 이름도 그렇지도 못하는 이상한 자리에 있던 그 산하단체 기관장이 임기를 채웠네 못 채웠네 이딴 얘기를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고 언제 그만뒀습니까? 그럼 몇 번 보고를 이런 쓸데없는 보고를 조목조목 받았습니까? 따지면 그때 받았을 때 바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부 책임감이 오케이, 있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딱딱 들고 우리는 가야 지금 돼. 사후적으로 왜 이렇게 못하냐고. 사후적으로 사건화돼 운영을. 있으니까 지금 그러잖아. 막 그 왜 김태호를 그때 미리 안 잘랐냐 그러는데 그러면 김정수 씨 아까 사례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 신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냥 막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아니죠. 이 사람은 자, 김태우는 개인적 신상의 문제가 있기 민간 사찰한 전에 부분이 발견됐을 때 대통령의 잘라버렸어요. 정치 철학과 청와대에 전혀 없는 DNA, 민간인 사찰의 DNA조차 없다는 그런데 민간인 사찰에 관한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보도를 했으면 100건 이상의 보고를 올렸다는데도 사람 했을 때 확 잘라버렸어요. 아니 사람 판단하고 이제 거취를 사람 자르고 하는 거를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어떤 이제 5천 명이나 있는 조직에서 잘라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확하게 여러 가지 드러나니까 지금 왜 안 잘랐어 그러지만 이 직원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것도 직원 청와대 6명의 핵심. 아니 청와대 대부분은 그전 정권에서 연장선상으로 조리사 뭐 다 그냥 있는 거야. 조리사 문제가 아니고 자꾸 아니 그게 그러니까 문제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 점령군이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좀 다른 이거는 얘기죠. 범죄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민간 사찰. 비판을 하다 못해서 지난 정부까지 끌어안고 정상적인 청와대로 끌어가려고 한 노력 자체를 비난을 하네. 그러면 그거는 사람은 보인 대로 다 잘라. 아니죠. 정권 이거는 바꾸면 그냥 정말 딴 걸로 말을 특검 돌리는 방송 거예요. 중에요. 다 잘랐는데 유일하게 2분만 이제는 왜 안 연임했습니다. 아니야 전원이 아니, 다 전원이 새로 구성이 됐는데 일부만 연임됐습니다. 그게 조국이나 또는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에서 구성한 게 아니고 법무부 요청에 의해서 명단 온대로 뽑다 보니 경험자들을 뽑으니 지난 정권에도 근무했던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가 다 모인 거예요. 유일하게 이 사람만 연임됐다니까. 지금 블랙리스트 문제와 민간인 사찰 두 개를 들어서 이번에 김태호 건이 등장한 거예요. 네. 근데 블랙리스트 건은 소위 동향 보고와 사찰의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이거는 그런 걸로 해서 토론거리가 이준수 돼요. 사령관은 목숨까지도 끊었어요. 이거는 청와대 정상적인 기능 하에 공직자들의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은 고유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공직자의 범주에서 수사관들이 걸쳐져 있으니까 민간에게 개입돼 있는데 이게 상계를 벗어난다 그러면 그야말로 과거 정권의 독재 정권의 잘못된 유산이니까 김태호처럼 처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개인 감찰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감찰 아닙니까? 그만큼 공직자들의 자세 엄정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 블랙리스트 문제만 하더라도 산하 기관들에서 이제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지금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청와대랑 관련이 있냐 없냐에 서는 토론거리가 있지만 네. 한국사의 모순이 여기서도 등장한 거예요. 자, 그거를 자한당이 얼마나 삽질을 했냐면 늘 그래왔으니까 얘네들도 그러겠지라고 간주하고 김태호 건이 되니까 잘됐다 그래갖고 니네들도 블랙리스트 만들었지 민간인 사찰했지 하고 빵 질러보니까 아니었네. 이 건이란 말이에요. 자, 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김태우 보좌관이 김태우 수사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보고서를 조직적으로 만들었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그러리지라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늘 해왔던 3대 정권에 걸쳐서 이 김태우 수사관은 해왔던 게 있으니 이런 보고서를 올리니 위에서 좋아하더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그 조사 보고서를 보고 적절하게 나는 위에서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재밌죠. 이 얘기 하지 않지만 뭐라 그러면 어젯밤에는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내가 봤는데 뭐 이런 정도의 이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김태우라는 이 조사관도 자기가 완장을 찬 거예요. 이 정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 건설업자 후배 사업하는 거 억울하게 조사받는 것 같으니 좀 봐줘도 될 만한 완장은 된다고 생각하고 멋모르고 경찰서를 찾아갔겠죠. 정무직 낙하산들은요 정권이 바뀌면
서양이건 벗어야지. 무조건 그만둬야 돼. 간부해야지. 이걸 버틴다는 것 자체의 생각은 저는 지금의 정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도 네, 여러 했어요. 정부에 다 걸쳐서 그랬어요. 네, 청와대 출입 기자도 오래 했고 정치부 기자 많은데 이거 너무 답답하더라고. 왜 버팁니까? 대통령 덕분에 그 자리에 갔으면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빨리 나오셔야죠. 그걸 왜 버티는지 난 아직도 나 이해 못하겠고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김태우 특감반원 이 사건은 제가 볼 때 역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왔던 김태우 씨의 그런 어떤 구태의하는 관습들이 몸에 배어서 일어난 것들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 사찰했다는 그런 DNA에 대해서 국민은 절대 믿고 싶지 않은 게 국민의 입장이니까 이번 기회에 청와대가 특검만은 여기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여기는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에 원래 보내주고 YS 때 사직동 팀부터 시작해서 이게 갑자기 생겨난 건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특감 발언이니 이런 제도 없애고 나는 청와대에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거 없애도 검찰, 경찰, 감사원 통해서 얼마든지 청와대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 그리고 청와대 내에 자체적인 사직동 팀이나 뭐 다 있었습니다. 과거 정부에. 이것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싹 없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1년 4개월 동안 이런 첩보 정보를 받아왔는데 즐겼는데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우윤근 등 지금 친문재인의 핵심 청와대의 이 측근들을 후벼 파니까 VIP 주변을 이 추진해 이놈이 이게 안 되겠다. 이게 가장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찍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찍어내니까 얘가 반발을 해서 김태우가 난 그냥 못 나가고 터뜨린 거다. 그러니까 야당 쪽 사람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우리 쪽을 우리 쪽을 조사해. 청와대에서는 이러면 안 여야 되지. 이렇게 된 거다 이거죠. 그렇지. 그게 이유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자, 생각이 드는데. 또 넘어가.